오만과 편견 제20장. 콜린스 씨는 자신의 성공적인 사랑의 문제에 대해 조용히 명상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현관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베넷 부인이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을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 버리는 것을 보자마자 조찬실로 들어와 흥분한 말투로 그와 자신이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거라며 행복한 앞날을 축하하고 자축하고 했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축하의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금 전에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답 내용을 상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촌이 한결같이 자신을 거절한 것은 워낙 수줍게 겸손하고 진실로 섬세한 그녀의 성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면담 결과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얘기를 들은 베넷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이 정말 청혼에 저항함으로써 그를 부추기려 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그렇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콜린스 씨, 정말 리즈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니까요. 내가 걔한테 직접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고집세고 어리석고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라니까요. 하지만 내가 깨닫게 해주겠어요. 부인,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콜린스 씨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고집세고 어리석다면 당연히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저와 같은 입장의 남성에게 과연 바람직한 아내가 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양이 정말 제 청혼을 계속 거절하려고 하면 억지로 수락하게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격상의 결함이 있다면 저의 행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내 말을 전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베넷 부인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리즈는 이런 문제에서만 고집이 세요. 다른 모든 면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착한 아이랍니다. 당장 베넷 씨에게 가서 함께 딸아이의 문제를 결정짓겠어요. 그녀는 콜린스 씨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남편에게 갔다. 그녀는 서재에 들어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 여보 베넷 씨, 빨리 어떻게 좀 하세요. 우리 모두 난리 났다고요. 리즈가 콜린스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어서 콜린스 씨와 결혼하도록 타이르세요.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얘와 결혼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베넷 씨는 그녀가 서재에 들어서자 책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가 전하는 말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은 차분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소. 베넷 부인이 말을 마치자 베넷 씨가 말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요? 콜린스 씨와 리즈 말이에요. 리즈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콜린스 씨는 리즈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다 끝난 일 같은데? 리즈에게 당신이 직접 얘기 좀 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라고 말 좀 하세요. 리즈를 여기로 오라고 해요. 내 생각을 말하도록 할 테니. 베넷 부인은 배를 눌러 하인을 부르고 엘리자베스 양을 서재로 불러오게 했다. 자, 어서 와라.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 널 불렀다. 콜린스가 내게 청혼을 했다던데 사실이냐?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알았다. 그리고 너는 이 청혼을 거절했고? 네, 그래요. 알았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내가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안 그렇소, 베넷 부인? 맞아요. 안 그러면 다신 저 아이를 안 볼 거예요. 엘리자베스야, 너는 불행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구나. 이 순간부터 넌 부모 가운데 한 사람과는 결별을 해야 한다. 내 어머니는 내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널 보지 않을 게다. 그리고 나는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을 한다면 다시는 널 보지 않겠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렇게 진지하게 시작한 말을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던 베넷 부인은 실망이 컸다. 베넷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아이한테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보, 작은 부탁 2가지만 하겠소. 하나는 이번 일에 대해 내 판단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방도 그렇게 하도록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요. 가능하면 빨리 서재에 혼자 남았으면 좋겠소. 남편 때문에 실망하긴 했지만 베넷 부인은 여전히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되풀이하여 얘기하고 달래고 협박하기를 반복했다. 베넷 부인은 제인대로 자기 편을 들게 하려고 애썼으나 제인은 되도록 온화한 태도로 개입을 거부했다. 엘리자베스는 때로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어머니의 공격에 방어를 했다. 그녀의 태도는 다양했지만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콜린스 씨는 혼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이 자신을 거부한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다른 면에서 고통스러워할 일은 아니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의 애정은 상상일 뿐이었고 엘리자베스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렇게 꾸중을 듣는 것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 별로 유감스럽지도 않았다. 가족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샬럿 루커스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왔다. 현관에서 만난 리디아가 달려와 반쯤 속삭이듯 외쳤다. 와줘서 기뻐. 여기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거든.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콜린스 씨가 리지 언니에게 청혼했는데 언니가 받아들이지 않겠대. 샬럿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키티가 들어와 똑같은 소식을 전했고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자 혼자 있던 베넷 부인 역시 같은 얘기를 시작했다. 베넷 부인은 루커스 양에게 동정을 구하면서 친구 리지를 설득해서 가족의 소원을 좀 들어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루커스 양,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베넷 부인은 구슬픈 어조로 덧붙였다. 내 편이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질 않아. 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아무도 배려를 안 해. 샬럿은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들어왔던 것이다. 저기 오네. 베넷 부인이 말을 계속했다. 어쩜 저렇게 무심해 보일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우리가 요크에라도 가고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쓰네. 하지만 리지 양, 내 말 잘 들어.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청혼을 다 거절할 작정이라면 결혼은 절대로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누가 너를 먹여 살린단 말이냐? 난 널 거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경고하는 거다. 오늘부터 나와 너는 끝났다. 내가 서재에서 너와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한 번 한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두고 봐라. 나는 자기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식과는 얘기를 해도 기쁘지가 않다. 그렇다고 다른 누구와 얘기한다고 기쁜 건 아니다. 나처럼 신경쇠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법이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늘 그런 식이야. 불평하지 않으면 아무도 동정해 주지를 않아. 이성적으로 얘기하거나 달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들은 어머니가 쏟아붓는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다. 따라서 베넷 부인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때 콜린스 씨가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태도로 거실로 들어섰다. 베넷 부인은 콜린스 씨를 보자 딸들에게 말했다. 자, 너희들 모두 입 꼭 다물어라. 콜린스 씨와 내가 함께 얘기를 좀 해야겠으니.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제인과 키티가 그 뒤를 따라 나갔다. 하지만 리디아는 얘기를 모두 듣겠다고 마음먹고 자리를 지켰다. 샬럿은 처음에는 콜린스 씨가 시시콜콜하게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는데 대답하느라 붙들려 있었는데 그 다음엔 다소 호기심이 생겨 창가로 걸어가 안 듣는 척하면서 그냥 남아있었다. 베넷 부인은 서글픈 목소리로 마음에 두고 있던 대화를 시작했다.
콜린스 씨. 친애하는 부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영원히 침묵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는 즉시 불쾌한 기색이 완연한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했다. 저는 결코 따님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행에 부딪히면 체념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젊은 나이에 성직에 임명된 저처럼 운이 좋은 젊은이의 특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체념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촌이 영광스럽게도 저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제가 과연 진정 행복했을까 하는 데 의심을 갖게 되어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고 그때 체념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친애하는 부인, 베넷 씨와 베넷 부인 두 분이 저를 위해 중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따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을 거둔다고 해서 당신의 가정에 제가 불경함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행동은 베넷 부인이 아니라 따님의 입에서 나온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이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제 목적은 이 댁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마땅히 배려를 해드리면서 저 자신을 위해 상냥한 배우자를 얻는 것이었는데 제 태도가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다면 여기서 삼가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